역사쌤입니다. 오늘도 역사 수업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반원개혁 노력과 새로운 세력의 성장이라는 단원입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문제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이 문제를 보고 과연 무엇일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 선생님이 그린 그림입니다. 공이 있죠? 여기 있는 거는 왕을 그리려고 한 거예요. 왕이 공을 밀고 있어요. 공을 밀고 있는 왕. 공을 밀고 있는 왕. 너무 정답을 다 줬네요. 자, 두 번째, 라면입니다. 자, 신라면. 이거 진라면이죠? 이거는 무슨 라면인가요? 사리곰탕이죠? 요거는 부대찌개 라면인데 이 라면 알고 계신가요? 자, 신라면, 진라면, 사리곰탕, 부대찌개 라면. 이게 이 네 개의 라면을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 잘 들으면은 이게 도대체 어떤 키워드를 말하는 건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 지하철역이네요. 여기 파남역 다음에 신흥역이 있죠. 이 신흥역을 왜 찍었을까요? 이게 오늘 학습할 내용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들일지 오늘의 핵심 키워드니까 이 문제 답을 오늘 수업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들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려가 원의 간섭을 받게 되는 그 내용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원 간섭기가 되면서 원도 엄청나게 간섭을 하고 고려 땅 안에서는 권문세족들이 이제 부패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고려가 굉장히 힘든 시기에 처했습니다. 자, 이런 시기에 더 이상 원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인 고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왕이 등장합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14세기 중반이 되면서 우리 고려를 힘들게 했던 원의 세력이 좀 약화됩니다. 그리고 중국 땅에서는 명이란 나라가 성장하고 있는 시기였어요. 자, 이렇게 원의 세력이 약화되는 틈을 타서 고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왕이 있는데 이 왕이 누군지에 대한 힌트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고려가 원의 간섭을 받으면서 고려 왕의 이름에 다 충자가 들어갔죠. 원나라에 충성하라는 의미에서 다 충렬왕, 충선왕 이런 식으로 충자가 들어가는데 여기 이 사람은 충자가 들어가지 않아요. 공민왕, 원에 대해 더 이상 충성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 공민왕이 더 이상 원을 따르지 않겠다, 원에 반대하겠다라는 반원 개혁 노력을 펼칩니다. 다행히도 원의 힘이 떨어지는 시기였고요. 명나라가 새롭게 등장하는 시기였어요. 공민왕은 이렇게 국제 정세에 좀 빠삭하게 알고 있던 왕이었나 봅니다. 이 공민왕도 당연히 어렸을 때는 원 간섭기였기 때문에 한 10몇 년 정도를 원나라에서 살아요. 그래서 원나라에서 살면서 이제 이 원이 끝나가는구나. 이때 내가 고려에 돌아가서 반원 개혁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공민왕이 반원 개혁 노력으로 크게 네 가지를 하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 한 일은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합니다. 이 정동행성 저번 주에 배웠죠. 원나라가 고려 땅에 설치한 것인데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원이 일본을 정벌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고려에 세운 게 정동행성이라는 기구였어요. 이 정동행성을 통해서 고려 땅에 간섭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 중에 부속기관 중에 하나가 이문소예요. 이 정동행성 이문소를 공민왕이 없앱니다. 더 이상 원나라가 고려를 간섭하지 못하게 한 거였죠. 자, 두 번째로는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고요. 철령 이북 영토를 회복합니다. 이 쌍성 총관부라는 것도 원나라가 고려를 간섭하기 위해 만든 기구예요. 그거를 공격해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북쪽의 영토를 차지합니다. 자, 이 지도를 보면은 이쪽 화주 지역이 쌍성 총관부거든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원나라가 고려를 간섭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공민왕이 공격해서 쌍성 총관부를 탈환하고 철령 이북의 땅, 여기 핑크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철령 이북 땅인데 이 땅을 고려가 되찾습니다. 원나라의 간섭을 거의 벗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참고로 이 철령 이북의 영토를 차지할 때 큰 활약을 했었던 고려 무신 이름이 바로 이자춘이라는 사람인데 이 이자춘의 아들이 나중에 조선을 건국하는 이성계입니다. 이성계의 아버지가 여기에 등장해요. 자, 세 번째로 공민왕이 한 노력은 바로 몽골풍을 금지합니다. 변발, 몽골식의 복장 이런 것들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요. 원나라의 오타가 아니라 영호가 아니라 연호입니다. 연호, 오타.
오타를 한번 고쳐볼까요? 원나라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연호가 뭔지 알죠? 연호 1년, 2년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연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고려 만에 그 시간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고려식 관제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공민왕이 한 일은 바로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합니다. 당시 고려는 이 신돈이라고 하는 승려를 등용하거든요. 이 사람이 스님인데 공민왕을 도와서 많은 개혁을 추진해요. 그 중에 이 신돈이 중심이 돼서 했던 게 바로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한 것인데 이게 뭐냐면은 밭전자의 백성민자입니다. 당시 권문세족들이 원나라를 등에 업고 많은 토지를 빼앗고 사람들을 노비 삼았거든요. 그것들을 다 조사해서 땅을 다시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고 노비들을 다시 양인으로 풀어주고 할 수 있는 관청을 만든 거예요. 그게 전민변정도감입니다. 이걸 통해서 권문세족들의 힘이 약화되고 왕권이 강화될 수 있었겠죠. 이렇게 네 가지의 노력으로 공민왕이 반원개혁 노력을 했고요. 이 노력은 결국에 공민왕이 죽거든요. 죽으면서 그 힘이 다소 약화되지만 그 후에 세력들이 계속해서 고려를 개혁하는데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민왕의 반원개혁이 갖는 그 의미는 자주국으로서 고려의 위상을 되찾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또 고려 땅 안에서 그 친원파, 이 권문세족들을 억누르고 하면서 다시 자주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을 찾고 새로운 세력을 키울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민왕이 죽었지만 이 새로 등장하는 세력들이 고려라는 사회를 크게 변화시켜요. 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크게 두 세력이 등장하는데 바로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입니다. 자, 무엇인가를 개혁하려면은 똑똑한 두뇌, 머리 회전을 하고 뭔가 전략을 짤 수 있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하고 또 동시에 행동할 수 있는 그 힘이 강한 뭔가 행동대장 같은 사람들 필요하겠죠. 그래서 머리가 되는 신진사대부 그리고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신흥 무인 세력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먼저 신진사대부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성리학 유교랑 같은 거라고 봐도 돼요. 유교의 한 분야입니다. 이 성리학을 공부하고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권문세족을 비판했어요. 이 성리학에 따르면 이 권문세족들이 하는 거는 굉장히 파렴치하고 못된 짓이었기 때문에 이 권문세족들을 많이 비판했고요. 고려 사회가 개혁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신진사대부 세력으로는 정도전, 정몽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 조선 초에도 나오는 사람이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자, 신흥 무인 세력들은 군인들입니다. 전쟁에 나서서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런 무인들이라는 거죠. 자, 당시 고려 사회에 이제 또 외세의 침입이 많이 발생해요. 특히 북쪽에서는 홍건적이라는 무리가 쳐들어오고 남쪽에서는 왜구가 쳐들어오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이때 홍건적과 왜구를 무찌르면서 힘을 키워나갈 무인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성계, 이 사람이 조선의 첫 번째 왕이 되죠. 그리고 최형이라는 무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고려가 거의 끝으로 가고 있는데 고려 말미에 이 신흥 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들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고려의 개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 여기 선생님들이 이 대표적인 사람 정도전, 정몽주, 또 이성계, 최영 이런 사람들 사진에 연예인 사진을 이렇게 첨부했는데 이거는 그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고려 말이랑 조선 초를 다루는 그런 TV 작품이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그 KBS에서 했던 정도전, 그리고 SBS에서 했던 육룡이 나르샤가 있는데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50부작이나 돼요. 같이 한번 보긴 어렵지만 역사와 관련된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많으니까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교과서 한번 볼게요. 135쪽이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공민왕의 반원 개혁 노력. 원 간섭기의 고려왕은 원의 공주를 왕비로 맞았고 고려는 원의 부마국이 되었다. 따라서 고려왕은 원을 배경으로 성장한 권문세족과 친원 세력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공민왕 때 원내 황후가 된 기씨 일가의 권세는 왕을 능가할 정도였다. 여기 기씨, 성이 기씨예요. 그 기씨 가문이 대표적인 이 원간섭교의 권문세족으로서 왕을 능가할 정도로 권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14세기 중엽 중국에서 원의 세력이 약화되고 명이 들어서자 공민왕은 원의 지배에 대항하여 반원개혁을 시도하였다. 공민왕은 원의 내정 간섭 기구인 정동행성 이문소를 없애고 쌍성 총남부를 공격하여 원에게 빼앗겼던 철령 이북의 영토를 회복하였다. 또 원의 원로 사용과 몽골풍을 금지하고 고려식의 관제를 회복하였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공민왕은 친원파를 몰아내는 한편 승려인 신돈을 등용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 전민변정 도감을 설치하여 건문세족이 불법적으로 취한 토지를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양인으로 해방하였다. 이러한 공민왕의 개혁 조치는 자주국으로서의 고려의 위상을 되찾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공민왕의 개혁은 건문세족의 반대와 공민왕의 죽음으로 지속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136쪽. 원간섭기 이후 건문세족과 구분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인 신진사대부가 성장하였다. 신진사대부 중요한 내용이겠죠. 이들은 성리학을 공부하고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한 사람들이었다. 신진사대부는 공민왕의 개혁을 지지하고 또 건문세족을 비판하며 고려 사회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한편 14세기에는 북쪽에서는 홍건적이, 남쪽에서는 왜구가 침입하여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웠다. 홍건적은 원이 쇠약해진 틈을 타 일어난 농민 반란군으로 고려에 침입하여 수도 개경을 함락시키기도 하였다. 이에 최영과 이성계 등이 나서 홍건적을 물리쳤다. 남쪽 해안 지역은 왜구가 자주 침입하여 치안이 극도로 불안하였다. 왜구는 내륙 지방까지 깊숙이 쳐들어와서 약탈을 자행하고 주세 운반을 위협하였다. 이에 최영과 이성계는 군대를 이끌고 왜구를 무찔렀으며 박위는 스시마섬을 정벌하여 왜구의 근거지를 격퇴하였다. 이처럼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최영, 이성계 등이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하였다. 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배웠고요. 맨 처음에 선생님이 냈던 퀴즈, 오늘의 키워드, 이제 정답 뭔지 알았죠? 수업 시간에 다 나왔는데, 첫 번째, 공을 밀고 있는 왕, 누군가요? 공민왕이죠. 두 번째, 신라면, 진라면, 사리곰탕, 부대찌개라면. 정답은 신진사대부. 그리고 세 번째, 신흥역, 우리 바로 동네에 신흥역이 있죠. 이거는 신흥 무인 세력이랑 똑같네요. 우리 여기까지 오늘 배울 거고요. 이렇게 새로운 세력이 등장한 고려의 역사가 이제 어떠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좀 빠른 속도로 하다 보니까 뭔가 말이 자꾸 꼬였어요.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배운 내용 복습해 보시고요. 과제 제출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